자, 5학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체에서 열의 이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고체에서는 열의 전도, 액체에서는 열의 대류, 고체에서는 열이 고체를 따라서 열만 이동했지만 액체는 데워진 액체가 직접 이동했습니다. 그 전도, 전달한다고 전도, 열을 전달만 했으니까 전도, 액체는 대류, 들고 계속 지가 직접 이동합니다. 열의 대류입니다. 그럼 기체에서는 어떻게 이동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교과서 몇 쪽이죠? 40쪽, 41쪽, 실험관찰책 20쪽입니다. 먼저 동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비행기를 만듭니다. 이런 만들 줄 알죠? 이거는 뭘 하려는지 한번 자세히 봅시다. 저는 꼭 이런 모양 아니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집에 인덕션 있는 집, 그냥 가스레인지에 사면 됩니다. 인덕션 있는 집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인덕션에서 해야 됩니다. 하이라이터도 말고 인덕션에서. 비행기가, 형이 비행기가 인덕션에서 계속 날고 있습니다. 영원히 나는 비행기예요. 유튜브에서 한번 쳐보세요. 영원히 나는 비행기. 왜 그럴까요? 뭐 이런 일이 있지. 자, 오늘 공부해보면, 오늘 이 시간 기체에서 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공부하면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자, 봅시다. 이번 시간에 기체에서 열이 이동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해보고 그것으로 기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기체에서 열의 이동 알아보기 실험해 보겠습니다. 40쪽 비누방울 날리기를 한번 해볼 텐데, 이걸 통해서 왜 비누방울 아껴 들면 공기가 가는 데를 따라가죠. 즉 비누방울이 움직인다는 것은 공기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실험을 해봅니다. 첫째, 산발이 아래 알코올 몇%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불을 붙이지 않고 산발이 위쪽에 비눗방울을 불어봅니다. 이렇게 불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붙인 다음에 또 한 불어봅니다. 즉 불을 붙이지 않고 불어보고 불을 붙이고 불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자, 동영상 한번 볼까요? 불을 붙이지 않고 산발이 알콜 램프에 불을 붙이지 않고 산발이 위쪽에서 비눗방울을 불어 비눗방울의 움직임을 관찰해 볼게요. 자, 어떻게 되죠? 그냥 뚝 떨어지죠. 비눗방울이 아래로 떨어지네요. 자, 이제 불을 붙입니다. 불을 붙일 때는 뭐 해야 되겠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불 대면 자기만 손해요. 산발이 위쪽에서 비눗방울을 불어 비눗방울의 움직임을 관찰해 볼게요. 위로 올라가 버리죠. 위로 올라 터지고 또 내려오고 겁니다. 비눗방울이 알콜 램프 자, 주변에서 위로 바로 올라가 버리네요. 바로 올라가 버리네요. 자, 즉 우리가 붙이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죠? 이렇게 그냥 있다가 또 떨어집니다. 붙이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죠? 요거를 실험관찰책 20쪽 1번, 2번 정리를 해봅시다.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이지 않았을 때 비눗방울의 움직임, 붙였을 때, 붙이지 않았을 때, 붙였을 때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말로 써보면 어떻게 되죠? 붙이지 않을 때는 그냥 비눗방울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붙였을 때는 비눗방울이 위로 올라갔죠. 주변에서, 알코올 램프 주변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자, 비눗방울 움직임이 달라지는 까닭이 뭘까요? 2번. 실험관찰책 2번이죠. 왜 달라질까요? 즉, 여기 알코올 램프 주위에 불이 있으니까 뜨거워졌죠. 공기 뜨거워진 게 바로 같이 올라가 버렸다. 그죠? 뜨거운 공기 위로 올라갔다. 자, 우리 액체와 같은 물을 데우면 뜨거운 물이 어떻게 되죠? 위로 올라갔죠. 그와 같은 원리네요. 자, 그래서 비눗방울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까닭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불을 붙인 알코올 램프 주변에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뜨거워진 물이 위로 올라가듯이. 그럼 기체에서 열은 어떻게 이동하죠? 바로 공기를 가열하면 온도가 높아진 공기가 직접 위로 올라갑니다. 물과 같네요. 이걸 다시 열의 대류라고 하죠.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액체에서도 열의 대류였습니다. 그럼 자, 우리 이런 기체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 이용합니다. 뭔가 자, 에어컨은 높은 곳에 설치하고 난로는 낮은 곳에 설치한 이유가 뭘까요? 자, 에어컨을 높은 곳에 설치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찬바람이 딱 나오면 어떻게 되죠? 찬바람은 위에 있을까요? 아래로 내려올까요? 아래로 내려오겠죠. 즉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서 있던 따뜻한 공기가 밀려서 올라가서 다시 에어컨을 들어가서 다시 찬바람으로 내려옵니다. 즉 에어컨이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는 성질이 여기서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여기 있던 뜨거운 공기는 다시 올라가서 에어컨을 들어가서 다시 차가운 공기.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시원해지는 겁니다. 거꾸로 난로는 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죠. 그럼 차가운 공기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데워져서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방 전체가 따뜻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난로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난로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에어컨 설치하는 것도 이 열의 이동 성질을 잘 이용해서 해야 잘 효율을 높일 수 있겠죠. 혹시 에어컨을 밑에만 해놓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래에 놓으면 위쪽은 하나도 시원해지지 않고 아래쪽만 시원해지겠죠. 그래서 교실에 우리가 천정형 에어컨을 하는 이유가 옛날에 이렇게 하다 천정형을 해놓은 게 이렇게 한 구석구석에 해놓으니까 어떻게 돼? 전체가 데워지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천정형을 해놓으니까 가운데서 하니까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게 골고루 퍼져서 천정형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자, 보면 그런데 온돌방, 우리 집에 다 온돌이죠. 우리 세계에서 가장 우리 민족이 앞서 있는 게 바로 이 난방의 온돌입니다. 온돌인데 어떻게 되죠? 방은 분명히 불은 아래에 있는데 방이 전체가 데워져요. 이렇게 됐는데, 즉 데워진 돌에서 돌 주위에 공기가 데워지겠죠. 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따뜻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고체, 액체, 기체에서 열의 이동 한번 차이. 어떤 차이 있죠? 고체는 열이 높은 부분이 낮은 부분으로 열만 이동했습니다. 고체가 이동하는 겁니다. 열은 여기 따뜻하다 전달해 준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랬죠? 즉 입자가 움직이지 않고 물질을 따라서 열이 이동하는 거. 이걸 열의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액체나 기체에서는 온도가 높아진 물이나 공기가 직접 위로 이동합니다. 이거를 열의 대류라고 합니다. 처음 우리 온도와 열 공부 처음 시작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죠. 열이 이동하는 방법. 고체에서는 전도, 액체에서는 대류. 그리고 이 실험하면서 열의 복사에 대해서는 이 실험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즉 태양에서 지구 사이로 빛이 올 때 어떻게 어떻게 이 열이 이동하느냐. 그 안에 거기에 공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액체가 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손 크기랑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 실험은 이거 다 7, 6번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이 좀 미안하지만 선생님 봐서 실험 태도가 가장 좋은 반을 골라서 이 실험을 조건이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붙어서 오케이 땡기지만 치러준다. 오른쪽으로 좀 보세요. 땡겨요. 자 이제 펼쳐. 얘들아 펼쳐. 됐다. 자, 긴 우리 자 선생님 쪽으로 이동합니다. 시작. 좀 묶었어요? 그쪽 끝에 묶었어. 터널입니다. 비닐 터널을 한쪽 묶고 이렇게 공기. 이건 여름에 해야 되는데 점점 공기 저리 뛰면 공기 들어가겠죠.
자, 어느 정도 공기가 들어가면 이제 나머지 한쪽도 묶습니다. 양 끝은 묶었죠. 자, 이건 날이 좋아야 돼요. 자, 즉 공기가 햇빛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데워지죠. 데워지면 어떻게 돼요? 공기 데워지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오, 올라갑니다. 자, 우리 동네에서 우리 학교에서 이거 띄워놓으면은 옆에 근처에서 앞에 UFO라고 신고 들어가기 싶은데. 자, 이건 꼭 한다고 선생님 약속 못하지만 조건이 되는 대로 한번 꼭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작은 비닐털로 해도 가능한데 이렇게 효과가 저는 긴 비닐이 공기가 많아야 되겠죠. 자, 정리해보면, 자, 온도가 높아진 공기는 어떻게 되죠? 위로 올라가죠. 또 그러면 당연히 위에 있던 공기는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기는 굉장히 최소한 몇 킬로 단위로 되기 때문에 큰 공기 덩어리가 움직입니다. 이걸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 그래요. 자, 기체에서도 액체와 같이 대류를 통해서 열이 이동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온도가 높아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공기는 아래로 밀려 내려옵니다. 이처럼 기체에서도 액체와 같이 뭘 통해서? 대류를 통해서 열이 이동합니다. 공기에서 열의 이동을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자, 공기는 가열해도 열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공기가 가열된 부분에서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갑니까? 어디로 가요, 공기가? 따뜻한 공기는 아니죠. 즉, 온도가 높아진 공기는 위로 가고 위에 있던 공기는 아래로 내려옵니다. 왜? 위에 공기 올라가니까 밀려 내려오죠. 즉, 공기 올라가면 비잖아, 그죠? 자, 여기서 공기 올라가면 이쪽은 비죠. 비면 옆에 있던 공기 싹 들어옵니다. 그럼 자연히 여기 비죠. 그럼 위에 있던 공기 내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도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 도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공기가 도는 것은 눈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즉, 물론 아까 동영상 같은 거 실험 오래 놓으면 그게 나중에 되면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기 전에 위에서 터져버리기 때문에 내려오면 볼 수 없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그 다음, 공기에서 열의 이동을 이용한 예로 옳지 않은 것은 국을 데우려고 냄비를 가릴 때 이거는 국을 데우는 냄비, 이건 고체죠. 난로를 켜서 교실을 따뜻하게 하죠. 맞죠? 난로를 켜면은 난로 주위에 있던 공기가 데워져서 올라가고 옆에 있던 공기가 다시 데워져서 올라가고 데워져 이렇게 공기 전체가 도와집니다. 에어컨을 켜서 교실을 시원하게 하자. 맞습니다. 맞고. 온도를 가해서 반공기 전체, 즉 온도를 가해서 바닥에 있던 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따뜻해지겠죠. 역시 2, 3, 4번은 열의 대류에 의해서 데워지는 거고, 국을 데우려고 냄비를 가열한 것은 냄비의 열의 전도입니다. 고체죠. 답은 1번이네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고체, 액체, 기체에서 열의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더더욱 고체에서는 열의 전도, 액체나 기체에서는 대류라는 방식으로 즉 데워진 열이 직접 올라가는 대류의 방식으로 열이 이동되었습니다. 단열이 잘 되는 집 만들기는 실험관절책에 있는 전개도를 가지고 설계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집에서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수고했습니다.